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 말 듣기 불편하죠.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 식당에서 와 한국 너무 좋아요 하던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영어로는 한국 사람을 비웃고 있었고요. 한국 친구한테는 와 한국 문화 존경해요 하던 사람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는 아 여기 너무 쉬운 나라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별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한국에 좋은 점을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였어요? 한국을 좋아해서 오는 외국인도 있지만 한국을 그냥 이용하기 쉬운 나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더 불편한 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한국어로는 웃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김치찌개 올려요. 한국 친구 앞에서는 오빠, 형 너무 좋아요. 한국 최고예요. 이런 말 해요. 근데 뒤에서는 자기 언어로 말할 때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이걸 처음 진짜 심각하게 느낀 건 한국에서 알던 외국인 친구 한 명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온 이유가 되게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뭐 한국 문화 배우고 싶다, 한국어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자기 계획을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르비가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 와서 어학당 등록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보험 몇 달 내고 지르비 싹 받고 조금 놀다가 돌아갈 거라고요. 말하는 표정이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 똑똑하지 헨리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좀 얼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되게 뭐 학생으로 봤거든요. 한국 좋아해서 온 외국인으로 봤거든요. 뭐 직원도 도와주고 한국 친구들도 밥 사주고 길도 알려주고 다들 좋게 대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든 법 안에서 사는 건 자기 선택이죠. 근데 문제는 태도예요. 그 사람이 한국을 고마운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만한 나라로 보고 있어서요. 그게 자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더 불편했던 건 한국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예의 바른 척 했었어요. 한국어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웃었으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순수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문 여는 열쇠처럼 썼어요. 제가 옆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심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의사인 것처럼 말하고 돈 많은 것처럼 말하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자기 인생을 꾸며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면은 연락 끊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음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왜냐면 그건 그냥 연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람으로 안 보는 태도예요. 그 사람에게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 무대였어요. 한국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존감 재워주는 관객이었어요. 그리고 더 화나는 건 뒤에서 한국 사람들은 나తో 말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다? 아무나 믿는다. 그래서 이용하기 쉽다, 헨리야. 이런 말을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한 게 어떤 사람한테는 고마움이 아니라 약점으로 보이는 거구나. 이게 진짜 불편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따뜻함이 어떤 사람 눈에는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허술함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학당에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외국인을 많이 봤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났잖아요. 제가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국을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고 한국 사람한테 감사하고 한국에서 뭐 받은 걸 자기 인생의 큰 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 시스템에서 혜택을 받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을 받으면서도 뒤에서 한국을 계속 비우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요.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는 몇 명이 담배 피우면서 자기 언어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알아듣는 단어가 있었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상사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절대 못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음식, 역사, 기술까지 나오는데 그냥 의견이 아니라 조롱이었어요. 그 순간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날도 한국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었거든요. 한국 회사 방 없고 한국 교통 타고 한국 병원 가고 한국 편의점 쓰고 한국 사람들이 만든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입으로는 한국을 깔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비겁해 보였어요. 어떤 나라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도 문제 많죠.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대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뭐 편견도 있고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땅, 자기가 먹고 사는 나라, 자기가 돈 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비판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 비판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근데 비판과 조롱은 달라요. 비판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조롱은 상대를 밑에 두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물으면은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조금 하고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하고 한국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을 중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정은 말투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와요. 김치찌개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했다고 한국을 사람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태도는 뒤에서 나와요. 자기 나라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국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한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국에서 받은 걸 고마움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잘 이용했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거기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더 선명하게 느낀 건 한국을 떠나고 나서였어요. 호주에 와서도 가끔 한국 얘기가 나와요. 누가 한국 어땠어? 물어보면은 저는 좋은 것도 말하고 뭐 힘든 것도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달라요. 아, 한국 거기 사람들 영어 못하지. 거기 가면은 외국인이라 대접받지. 거기 가면은 쉽게 관심받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저는 바로 느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한국을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할 대상으로 보는 거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한국의 역사, 문화, 가족, 언어, 상처, 노력 그런 건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한국은 사게 놀고 관심받고 자기 나라에서 못 받는 대우, 잠깐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는 진짜 싫어요, 여러분. 왜냐면 한국은 그렇게 가볍게 소비될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소비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외국인에게는 너무 순진한 순간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어 조금만 해도 감동해요. 외국인이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하면은 바로 마음이 열어요. 외국인이 한국 안전해요, 한국 편의점 좋아해요 하면은 너무 고마워해요. 물론 그게 한국의 좋은 점이기도 해요. 저도 그 따뜻함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모든 친절에는 기준이 필요해요. 모든 환대는 선이 필요해요. 사람을 환영하는 것과 아무 태도는 받아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건 외국인을 미워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한국을 존중하는 외국인들이 더 잘 보려면은 한국을 이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좋은 외국인과 나쁜 외국인을 국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국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색도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예요. 책임감이에요. 자기가 있는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한국에서 돈 벌면은 한국 사회에 최소한의 중정이 있어야 해요. 한국 사람과 관계를 만들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장난감처럼 다루면 안 돼요. 한국 시스템에서 도움을 받으려면은 뒤에서 그 시스템을 비웃으면 안 돼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사구려 오만이에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이 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외국인이 싫어하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은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외국인이니까요. 저도 한국에서 도움을 받았고 실수도 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더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진짜를 더럽혀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믿고 마음 열어주는 그 좋은 문화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까지 위심을 받게 돼요. 그게 제일 아까워요. 저는 한국이 외국인에게는 작은 나라가 되길 바라진 않아요. 한국이 문을 닫고 다 의심하고 아무도 안 믿는 나라가 되길 바라진 않아요. 그걸 한국답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이 너무 쉽게 감동하고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외국인이 우리를 좋아해줬다 이렇게 취하는 것도 위험해요. 좋아한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을 존중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한국어를 못해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어를 잘해도 한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는 얼굴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의 진장에 덜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조롱에도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포장을 보지 말고 태도를 봐야 해요. 그 사람이 한국을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한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해요. 말로는 한국 최고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용하면은 그걸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한국 어렵다라고 해도 책임감 있게 살고 세금 내고 약속 지키고 사람 마음을 함부로 안 다루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한국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외국인을 경계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한국의 친절함은 약점이 아니에요. 한국의 환대는 바보 같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한국 사람들이 아직 사람을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그 힘을 지키려면은 아무나 그 안에 들어와서 웃으면서 가져가고 뒤에서 비웃게 두면 안 돼요. 문은 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해요. 따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만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 한국 앞에서 웃는다고 다 친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한국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한국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